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일본의 한 출근길 거리에는 오늘 일은 기대되십니까? 라는 디스플레이를 광고로 달아놨다가 출근길 사람들의 멘탈을 탈탈 털고는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철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농심에서 나온 스파게티라는 제품은 슈기라는 BJ가 광고를 했었는데요. 철구팸으로도 유명했던 BJ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앙베블띠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넣어서는 공중파에도 틀어서 많은 항의를 받고는 결국 배불띠를 삭제한 버전의 광고로 방영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여러가지 이유로 비싹한 광고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라리오 평창 홍보 영상입니다. 아라리오 평창이라고 하여 2016년에 평창올림픽 UCC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6만 달러 상금을 걸고 아라리오 평창 댄스붐을 조성하여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문화올림픽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취지였는데 모든 페이지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 공개 전에는 홍보기사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었는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말 그대로 민심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평창 지역이 흥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아라리오 밴드가 방문하면서 점점 더 흥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는 내용인데요. 첫 장면부터 뜬금없이 정성호가 낙지 사무엘과 함께 코난 오브라이언으로 등장하고 통아저씨와 김준현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며 시스타 효린이 보컬을 맡아 노래를 부릅니다. 나름 B급 감성 녹여서 키치한 영상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 보였지만 도저히 올림픽 홍보 영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냥 일반인들이 강남 스타일 패러디한 느낌의 영상이다 보니 이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만든 거냐라는 반응을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영상의 제작비로 2억 7천만 원을 썼다는 것까지 알려지며 더 큰 욕을 먹습니다. 영상에 나온 장소들은 모르고 보면 평창인지 아닌지 알기도 힘들고 웃기려고 만든 장면들 역시 딱히 웃기지도 않다 보니 싫어요가 좋아요 대비 50배가 넘어가는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당시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컬링 국대가 출연하여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라리오 평창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쿄의 티저 영상이 나오면서 큰 호평을 받았고 더 심하게 비교당하며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자 문체부에서는 여름에 죽도록 고생하면서 만들었다며 예쁘게 봐달라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페북에서 좋아요를 20만 개나 눌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헤럴드 경제라는 언론에서 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아라리오 페북 페이지는 2만 병밖에 되지 않는 팬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24만 개의 좋아요는 뭔가 이상했고 좋아요 수에 비해 공유나 댓글 숫자 역시 너무 적었는데요. 심지어 그중 압도적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좋아요가 많았고 실제 당시 링크가 걸렸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5만 뷰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라리오 페이지의 다른 게시물은 좋아요 숫자가 너무너무 적게 나오고 있어서 좋아요 공장에서 돈 주고 만든 20만 좋아요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면 메인 보컬인 효린보다 더 오래 출연하고 마무리 장면에도 혼자 나오며 제목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주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주한은 윈터플레이라는 재즈그룹의 트럼펫 연주자의 아라리오 평창의 편곡을 맡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주한의 부인이 이 영상을 제작한 총감독인 제키 곽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평창올림픽 특수로 남편을 띄우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주한에게도 해당 영상은 흑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꿈꾸는 광고 제작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차은택과 함께 출연하여 심사를 맡았었는데 참여자들에게 이런 거 좋아하면 그냥 유튜브에 올리세요 라는 독서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게다가 문체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하고 원래는 없던 뮤비 계획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총 2억 7천의 제작비 중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제외하면 2억 정도가 남는데 심지어 국대 선수들은 출연료를 받지도 못하였고 3박 4일간의 촬영 기간 동안에 2억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미심쩍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총 6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했던 컨테스트에는 첫 참가자부터 평창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올리는 등 무관심 속에 총 34팀이 참가를 합니다. 문체부에서는 콘테스트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다가 예정일보다 한 달 후에나 발표했는데 2등은 러시아 여성들의 아라리오, 3등은 한국의 한민고 학생들이 차지하였고 1등은 선정하지 않았는데 한민고 작품이 문체부 작품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대 컬링팀을 이상하게 활용한
광고는 또 있는데요. 2018년 컬링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국대가 엄청난 인기를 모으자 컬링 국대가 어떤 광고에 나오느냐가 나름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었는데, 한 광고 대행사에선 진라면 광고 예언이라며 아예 콘티까지 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롯데푸드 페북 페이지엔 누가 봐도 주장인 김은정과 비슷한 안경을 씌운 모델 사진을 올리고는 영미라고 쓰고는 싱크로율 인정이라고 쓴 포스팅이 올라오는데요. 팀킴이 의성 출신이라며 의성마늘 햄 광고를 그렇게 올렸던 건데, 당시 의성에서 팀킴에 지원해준 게 거의 없는 게 밝혀진 상황에 팀킴의 이미지까지 복제해버린 광고를 많은 사람들은 욕했고 얼마 안가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컬링팀을 데리고 광고를 촬영하였고 아예 햄 캔에다가 얼굴까지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그 버릇 못 버렸는지 한창 깡이 유행할 때 롯데 칠성 페북에 깨숫깡이라며 비와 비슷한 이미지를 올려 또 욕을 먹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도둑질 아닌 도둑질로 가장 유명한 드라마는 스카이캐슬인데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대사는 거의 모든 광고에 적합하였기에 쌩님한테 굉장히 많은 광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김서형은 모든 광고를 거절했다고 나중에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쌩님의 이미지만 가지고 패러디란 이름으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까지 가리지 않고 쌩님 그림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나왔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비슷하게 분장을 하여 실사로 광고를 만든 토익 업체가 나오는 등 2019년은 말 그대로 스카이캐슬이 씹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특히나 홈플러스 창립 22주년 기념 할인 행사 광고는 심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저것 홈플에서 담고 있는 손님에게 가짜 쌩님이 나와서는 담으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였는데, 홈플 정도면 돈도 많으면서 이런 광고 찍냐며 많은 욕을 먹었고, 빛의 속도로 공식 계정에서 광고 영상은 내려갑니다. 사회적인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내려간 광고들도 많은데요. 작년에는 삼성의 영국 광고에서 새벽에 조깅하는 여성을 등장시켰는데, 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달릴 거야 라는 대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새벽에 여성이 조깅하는 건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며 비난을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선 새벽에 여성이 혼자 다니다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등 영국의 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합니다. 결국 삼성에선 사과를 하였고 모든 채널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국인들의 이런 반응이 의아하다는 의견들을 남겼었는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며 더 이상 안 그런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6년에 만든 한화 불꽃축제 광고가 욕을 먹었었는데요. 축제행이라는 제목으로 부산행 마냥 사람들이 불꽃축제를 좀비처럼 보러 가는 내용인데, 여고생들이 뛰어가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바바리맨이 출연하고는 여고생들과 함께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바리맨이라는 범죄자를 유머 코드로 쓴 건데요. 여러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하자 바바리맨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합니다. 같은 2016년 소개팅녀가 오빠 혹시 그거 해봤어요? 라는 질문을 하며 시작하는 광고는 제목부터가 알아들으면 음란마귀였는데, 남자가 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 빼냐고 물어보며 서로 키스하는 상상을 하다가 진짜 저랑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여성이 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 라며 손을 문지르다가 같이 투표를 하러 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성관위에서 만든 투표 동료 광고였습니다. 역시 욕을 먹자 성관위에서는 게임 광고를 패러디해 만든 영상이라는 해명을 하면서 광고를 삭제합니다. 2018년에 나온 굽네치킨 허니멜로 광고 역시 논란이었는데요. 달달달달 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가 뻔하지 않은 달달함에 빠진다며 허니멜로를 소개해주는 광고였는데, 중간에 나오는 말뚝박기 장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생겨났고, 이게 뭐가 불편하냐? 아니다, 불편할만 하다로 나뉘어 댓글 콜로세움을 열다가 결국 그 부분만 빼고 다시 업로드합니다. 무좀약인 풀케어 광고 역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 영상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전설의 광고이기도 합니다. 무좀 때문에 약국을 찾아온 여성 환자가 부끄러워서 증상을 소극적으로 설명하자 약사는 이를 못 알아듣고 멀뚱멀뚱 서있고, 다른 환자가 풀케어 주세요 라고 하여 풀케어를 사가
나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약사들은 이건 약국과 약사를 무시한 광고라며 항의하였고, 실제로 풀케어 제품 반납과 메나린이 제품을 모두 불매하겠다는 약사들이 생겨나자 광고는 바로 삭제되었고, 메나린이는 사과를 합니다. 아주 최근에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이라는 문구의 아파트 광고가 있었는데요. 분양가 100억에서 400억짜리의 서초의 고급 아파트인 더 팰리스 73 광고였는데, 사람들은 주작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진짜 광고 문구였고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바로 사과문을 올린 후 광고는 삭제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큰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광고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